자, 갑자기 제가 5월 23일인데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뉴스가 오늘 좋은 뉴스가 떠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소식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두산중공업 친환경 경제성 다 잡은 폐배터리 리튬 추출 기술 개발했다고 하고요. 참 이게 참 의의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독자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타나 리튬 회수 공정 과정으로 오른쪽까지 단계별로 원료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새까맣게 네, 처리되었던 애가들이 열 처리 후에 그 다음에 분쇄하고 교반하고 뭐 이렇게 수집해서 탄산 리튬이 나오게 된다. 이거를 이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사실 기계 쪽, 네, 중공업 쪽인데 이런 공정까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이 기업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래를 진짜 준비를 하는구나. 네, 미래 비전이 계속해서 커지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한 이유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미국과 원전 협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제 2차 전지 분야까지 이렇게 끼어든다. 참 대단합니다, 기업.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산에도 좋은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두산 솔루스라고 해서 2차 전지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주요 재료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얇은 구리판을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이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매각을 좀 했죠. 그래서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2차 전지 분야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또 틈새 시장을 파고든다.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해서 탄산 리튬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의의가 큰 것은 이 회수하는 기술이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큽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은 배터리에서 전기를 생성, 충전하는 핵심 소재고요. 노트북과 휴대폰 등 IT 기기 배터리에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에서 탄산 리튬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열 처리, 산침출, 산성 용액으로 재료를 녹이는 작업을 하고요. 결정화 공정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황산 등 화학물질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두산중공업은 화학재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리튬 추출 공법을 개발한 것이고요. 폐배터리를 이제 내부 물질을 열처리를 하고 증류수를 활용해서 리튬을 선택적으로 분리를 한 뒤 전기 흡착식 결정화 기술을 통해서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추출 방식 대비 공정이 단순해서 경제성이 높고 화학재를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연간 1,500톤 규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실증을 추진을 하고요. 순도 99%의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이번 기술 개발로 광산 등 자연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식보다 온실가스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진짜 대단한 기업입니다. 제가 기사 하나 더 들고 와봤는데요. 자, 포스코가 인수한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대박 3천억에 샀는데 35조 원이 되었다. 리튬 매장량이 늘고 가격이 급등하였다. 자, 최근에 리튬 흡수를 구매함으로써 포스코 관련 기업이 굉장히 올랐죠. 그게 이제 포스코 엠텍이라는 기업이었는데요. 리튬 호수를 샀는데 그게 2차 전지에 리튬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다 보니까 그 호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대박으로 포스코 엠텍이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다가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길 수 있는 네, 이 공정이 나왔다. 친환경적인 공정이 나왔다. 그래서 어, 두산중공업의 이 열 처리 방법이 환경적으로도 폐배터리 이제 처리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호수에 들어가서 이게 파가지고 하는 비용보다 처리해서 하는 비용이 훨씬 싸다, 공정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또 이렇게 주말에 갑자기 기습 좋은 기사를 띄운 것을 보니까 제대로 이제 주가를 좀 상승하려고 하는 것 같죠. 자,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그렇게 쳐놨는데 참 신주 발행되기 전에 그 공매도 잔량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일단 저는 신주 발행이 될 때 그 신주로
약간 이 상환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이 좀 재밌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17,700원은 무조건 네, 올해 안에는 돌파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만원, 3만원까지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저는 천천히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생각나는 게 엄청 많죠? 한번 적어볼까요? 자, 두산중공업 첫째는 원자력이죠. 원자력 발전이고, 그게 이제 체코, 아이고 지워졌네요. 일단 1번이 이제 원자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체코, 그 다음에 사우디, 그 다음에 폴란드,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과 협력을 한다고 해서 특히 이제 체코가 3파전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미국과 한국이 기술력이 좋은데 그게 협력을 하면 뭐 끝났죠. 체코는 이제 수주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게 내년 정도가 될 거고요. 이 입찰에 대해서 취소만 하지 않는다면 유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사우디도 마찬가지고요. 폴란드도 유리하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SMR이죠. 2번 SMR. SMR은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고 해서 이제 바이든이 엄청나게 크게 투자를 하는데, 뉴스케일 파워가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데 그걸 이제 두산중공업과 함께 이 핵심 기자재를 생산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 파워 쪽으로 이 기자재 공급을 함으로써 조 단위의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고요. SMR 시장은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독자 개발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시장이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자, 3번은 이제 가스터빈이죠. 가스터빈이 우리 빅4였나요? 네, 독일,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영국이었나?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개가 꽉 차고 있었는데, 그 시장을 이제 두산중공업이 치고 들어갔고요. 가스터빈은 정말 진입 장벽이 높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가스터빈을 이제 일본과 좀 협력을 해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또 독자적인 기술을 추가해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열병합발전소에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실증 작업을 들어가고요. 그게 실증이 성공하게 되면, 효과가 드러나게 되면 이제 국내에 추진하고 있는 탈석탄 그 발전소를 LNG 원전 LNG 발전소죠. 그걸로 바꾸면서 가스터빈을 두산중공업 가스터빈으로 다 투입을 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매출도 엄청나게 크게 예상이 되고요. 4번은 수소입니다. 수소, 그린 수소. 액화 플랜트를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건 이제 블루 수소인데요. 블루 수소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풍력 발전기와 같은 그 발전기를 통해서 직접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과 같은 퓨얼셀 수소 연료 전지를 이건 수소 연료 전지죠. 사실 수소 생산이 아니죠.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를 수소를 통해서 연료전지,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소드론, 이거는 이제 두산중공업과 관련이 없지만 두산 지주사에 있죠. 그래서 그런 게 크게 작용이 할 것이다. 그래서 수소 사업도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뭐가 있을까요? 풍력에너지죠. 해상풍력. 해상풍력도 상당히 지금 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땅바닥을 파고 케이블을 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깊숙이까지 기둥을 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둥 받기 전에 큰 원통형을 박아가지고 물을 빼고 거기에 기둥을 심는 건데요. 그 공정 비용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수압을 이용해서 한 번에 그냥 바로 박아버리는 그 기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2025년에 상용화가 된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8메가와트급을 지금 이제 개발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죠. 사실 해상 풍력 강국에 대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기술력이긴 하지만, 국내 이제 이 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8메가와트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좀 효율이 떨어지고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친환경 에너지를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두산중공업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상풍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수력발전, 원래 하던 거 있죠. 수력발전, 해수담화, 그 다음에 뭐 복합
열 화력 발전소인가요? 그거는 뭐 사실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제외를 시킬게요. 사실 베트남 쪽이랑 그 미국의 괌 쪽에서 크게 수주를 했지만 이제는 탈석탄, 그다음 탈화력 발전소이기 때문에 이제는 끝난 것으로 보이고 해수 담화가 사실 핵심이죠. 중동 쪽에서 아주 심심치 않게 수주가 되고 있고요. 이걸로 이제 사우디 원전도 추가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수 담화 사막에서는 이제 계속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물을 자체적으로 좀 생산을 해야 되는데 바닷물을 이용해서 담수화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기술입니다. 그의 효성중공업과 두산중공업이 최강자인데요. 두산중공업이 중동 쪽을 꽉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도 이제 그 라오스인가요? 라오스 쪽도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라오스 쪽에서 원래 크게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2022년이었는지 3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동남아 쪽에서도 수력발전소가 수주가 예상이 되고요. 자, 7번 3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작은 프린팅이 아니고요. 아주 큰 그 프린팅이고요. 가스터빈 뭐 터빈 제작하는 거나 이런 거를 이제 막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프린트를 해서 네, 적층을 해서 네, 이렇게 바로바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그거를 두산중공업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아직까지 상용화되기에는 조금 이제 기술력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런 신사업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이 이제 요겁니다. 폐배터리 리튬 추출 기술 개발을 이제 한다고 하고요. 참 대단하죠. 9번 원자력 해체 기술. 네,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을 사실 뭐 좀 더 사용할 수 있었으면 사용할 수 있었고 아니면 끝났으면 끝났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슈가 크니까요. 좀 제외를 시키고 어차피 이제 해체를 언젠가는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해체 기술을 두산중공업이 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보관용 그 뭐죠? 보관용 통도 이제 두산중공업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도 했고요. 중국 쪽이었나요? 그 다음에 그 원전 쪽에 그 시스템 그 지진 설계인가요? 그거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그게 그런 시스템도 판매를 했고요. 아무튼 나중에 이렇게 원자력을 크게 지었을 때 계속 공격적으로 짓기만 하는데 한번 이제 해체하는 날이 올 건데요. 그 해체 기술을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향후 이제 2030년 이후가 될 건데요. 그때도 두산중공업은 이런 해체 기술이 판매가 된다면 지금 매출보다 훨씬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몇 번까지 했죠? 10번이었나? 11번으로 해볼까요? 네, 마지막 11번. 두산건설입니다. 두산건설이 두산중공업에 편입이 되어 있죠. 두산건설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부지에다가 연료전지 단지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분양이 잘 되고 있고, 이 두산건설이 매각이 잠정적 매각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재무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요. 영업이익도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지금 건설 쪽으로 호황이다 보니까 딱 판매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되고요. 판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단지도 건설을 하고 있고 두산 쪽에서는 팔아도 되고 팔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재가 너무너무 많다. 두산중공업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될 것이고 지금 그 많은 수많은 호재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계속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계속 나올 건데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제가 단기적으로 막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때 좀 좋지 않게 얘기해 드린 것은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계속 내린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사실 수많은 시청자들 중에 좀 단기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분들의 이 경우마다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도 설명드릴 때 딱 잘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스윙 투자자분들은 지금 접근하기엔 좀 어렵다. 장기로 들고 가신 분들만 두산중공업에서 큰 수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뭐 사실 결국에는 단기로 진입하신 분들도 좀 수익을 얻었을 것 같네요. 그거는 이제 제 실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런 큰 소식이 갑자기 나오니까 저도 어리둥절하게 상승이 나와서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소식 나와서 내일도 두산중공업 주가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이 시장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좀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좀 이제 유입이 다시 되면서 좀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좀 벗어나서 세계적인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두산중공업은 지금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요건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7월 달에 신주 발행이 되었을 때 그 물량이 풀어졌을 때 또 이제 잠깐 뭐 주가가 쉬어가거나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 지금 뭔가 호재가 하나씩 계속 뿌리네요, 기사에. 네, 뭔가 기대가 됩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